안녕하세요. 혹시 영어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말할 때 think나 아이디어 같은 단어만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brain이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단어 하나로 여러분의 영어 표현을 훨씬 더 풍부하고 또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브레인의 기본 뜻부터 시작해서요. 정신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법, 또 아이디어를 나누고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핵심 인물이나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뭐든지 시작은 기본부터 아니겠어요? brain이라는 단어의 핵심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이따가 나올 다양한 표현들의 뉘앙스를 제대로 쏙쏙 흡수할 수 있거든요. 브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뇌라는 신체 기관만 떠오르시는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첫 번째 뜻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비유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쫙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brain, mind, intellect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브레인이 컴퓨터의 딱딱한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인드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소프트웨어고요. 인텔렉트는 그 소프트웨어를 써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고차원적인 처리 능력, CPU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브레인의 기본 뜻을 알았으니까요. 이 단어를 써서 머리를 쓴다는 이 행위, 즉 정신적인 노력을 얼마나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표현이 싹 달라지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생각의 강도를 보여주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use one's brain이에요. 말 그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정보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애쓰는 rack one's brain, 우리말로 머리를 쥐어짠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어려운 문제랑 씨름하는 beat one's brains out, 즉 머리가 깨지도록 애쓰는 그런 격렬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rack one's brain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표현은 머릿속에 있는 서랍을 막 필사적으로 뒤지는 그런 느낌을 줘요. 자, 예문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I racked my brain, but I couldn't remember her name. 머리를 쥐어짰지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름이나 단어처럼 분명히 아는 건데 입가에서만 맴돌 때 바로 그 답답하고 애쓰는 심정을 표현하기에 정말 딱이죠. 반면에 beat one's brains out은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을 더듬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문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I've been beating my brains out all day trying to fix this code. 하루 종일 이 코드를 고치려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어. 네, 이처럼 복잡한 코드를 고치거나 어려운 논문을 쓸 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노력하는 그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racked my brain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친 느낌을 주죠. 생각이라는 게 혼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brain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주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여정은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거죠. Pick someone's brain. 두 번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brainstorm.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 끝에 세상에 딱 나온 독창적인 결과물, brainchild로 이어집니다. 이 첫 단계인 pick your brain은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내 의견 좀 말해봐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중한 방법이에요. 상대방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brainchild입니다. 이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The new app is the brainchild of a young programmer. 새로운 앱은 젊은 프로그래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창작자의 머리가 낳은 자식처럼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발명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머릿속 생각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서 브레인이 한 사람, 나아가 사회 전체의 중요한 자원으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브레인이 자원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완전 상반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은 한 조직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 즉 the brains behind라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brain drain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The brains behind something 이라는 표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죠. She was the brains behind the successful marketing campaign. 그녀가 그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주역이었습니다. 여기서 the brains는 공식적인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계획이랑 전략을 모두 다 세운 숨은 실력자, 바로 그 핵심 기획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반면에 brain drain은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들어보세요. The country is suffering from a massive brain drain. 그 나라는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네, 두뇌 유출인데요.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의사, 과학자, 기술자 같은 핵심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는 상황을 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인데요.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상태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왼쪽처럼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have something on the brain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처럼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는 brain turned to mush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방전 상태인 거죠. Have something on the brain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묘사해요. 예문 들어볼까요? I've had that song on the brain all day.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바로 그거죠. 수능금지곡처럼 특정 멜로디나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바로 그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방전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부터 들어보시죠. After studying for 10 hours straight, my brain started to turn to mush. 10시간 연속으로 공부했더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mush는 원래 죽이나 걸쭉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오랜 공부나 힘든 일로 너무 지쳐서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마치 죽처럼 흐물흐물해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정신적 피로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순히 생각한다는 말을 넘어서 힘겹게 애쓰는 모습부터 번뜩이는 창의력, 사회적인 자원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지쳐버린 정신 상태까지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바로 이런 섬세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더 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알아본 표현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